안녕하세요. 알로그래프의 황우성입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만든 이유는 마케팅 대행사에 실망하고 직접 마케팅을 도전하시는 여러분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인데요. 우리 회사의 운명을 잘 알지도 못하는 대행사에게 맡기기보다 스스로 마케팅해서 더 높은 매출을 올리고 싶은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구매자의 선택을 받는 콘텐츠 제작법을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쇼핑몰에서 물건 구매할 때 다들 기준이 있으시잖아요. 아마도 리뷰, 가격, 품질, 입소문 등등을 살펴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나요? 구매자들은 왜 이런 걸 보고 살까? 품질이 거기서 거길 텐데 구매자들은 꼼꼼히 살펴봅니다. 왜냐하면 의심이 들기 때문이죠. 이 제품이 정말 성능이 좋은가? 가격이 합리적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도 많이 사고 있나? 와 같이 의심을 하면서 제품을 살펴봅니다. 만약 이런 모든 의심이 해결된다면 그 결과는 뭘까요? 바로 구매로 이어집니다. 이 영상에서는 이렇게 구매로 이어지는 구매자의 의심이 무엇인지 10가지로 나누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다 보고 나면 아마도 그동안 내가 왜 이것을 몰랐을까 하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적용하면 됩니다. 여기 사업을 시작한 김 사장님이 계십니다. 김 사장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습니다. 운동 중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이제는 막 어지럽습니다. 사람들은 이걸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김 사장님은 혼자 있는 사무실에서 감싼 머리를 쥐어뜯으며 생각합니다. 잘 될 거라 확신했는데 왜 안 팔릴까? 내가 뭘 잘못한 거지? 결국 또 대출을 받았지만 김 사장님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거 2개월도 못 갑니다. 갑자기 평범한 직장인이 부러워지고 왜 내가 사업이라는 어리석은 결정을 했는지 후회가 밀려옵니다. 여러분, 이게 소설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딘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만약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중에 사업을 꽤나 진행하시고 지금까지 살아남은 분이 계시다면 가볍게 웃어주시면서 나 저 마음 잘 알아 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제 막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이 이 영상을 봤다면 난 절대 저런 일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막연하게 난 잘할 거라고 생각하죠. 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저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제가 처음 사업을 런칭했을 때가 생각납니다. 저는 1000,000% 확신했어요. 이건 사람들한테 정말로 필요한 것이고 난 최고의 작품을 만들었어 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얼마 안 가 하늘이 무너졌습니다. 정말 단 한 개도 팔리지 않았어요. 김 사장님처럼 며칠을 누워있다가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이렇게 앓고만 있어봤자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겠다. 나 뭘 해야 되지? 그리고 억지로 몸을 움직여서 문제를 찾았고 마케팅을 미친 듯이 공부하고 실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마케팅을 무시했었습니다. 좋은 제품을 만들면 당연히 팔릴 거라고 막연하게 생각했어요. 이런 생각이 제품에 대한 자신감인 줄 착각했던 거죠. 하지만 막상 마케팅 공부를 시작하고 보니까 마케팅만큼 중요한 게 없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보죠. 만약에 제가 역사에 남을 만큼 명품을 만들어도 마케팅을 안 해서 사람들이 모른다면 그것은 만들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존재한다고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마케팅에 대한 영상을 보고 유명하다는 책들을 사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막연한 자신감만으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지식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업계에서 말하는 수많은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살펴보니 다음 2가지로 정리되었습니다. 첫 번째, 구매자는 돈을 써야 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다. 두 번째, 그 의심은 제품, 판매자, 그리고 자신이 얻을 이익과 관련돼 있다. 그래서 콘텐츠는 제품, 판매자, 구매자 이익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설명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게 바로 마케팅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마케팅을 그냥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마케팅을 하기 위해 먼저 필요한 것이 있었더라고요. 그것은 내 제품이 정말 사용자에게 좋은가? 내가 신뢰가 쌓여있나? 내가 생각하는 사용자가 명확한가?에 대한 답을 먼저 가지고 있었어야 했습니다. 대기업에서 대량 생산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상대적으로 의심을 적게 받습니다. 우리가 애플이나 삼성의 스마트폰을 살 때 제품 만든 회사를 의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여기까지 보고 계신 분들은 삼성, 애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구매하시는 제품이 정말 좋은지 구매자들은 꼼꼼하게 확인하려고 할 겁니다. 두 번째, 신뢰 자본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이 있더라도 대기업 제품은 의심을 덜 받습니다. 이미 판매자에 대한 신뢰가 확실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새로운 아이디어 제품이나 익숙하지 않은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들은 반드시 판매자가 누구인지 살펴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신뢰입니다. 판매자가 그동안 받은 리뷰가 많거나 제품을 만들어 온 기록을 블로그나 유튜브에 남겨놓았다면 신뢰 자본이 쌓여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사용자는 모두가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진심으로 고민하는 사장님이 놀랄 만큼 없습니다. 여러분, 가장 최근에 구매한 제품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혹시 거기 쓰인 문구에서 이거 나한테 하는 말이네? 라는 느낌을 받은 부분이 있나요? 그 판매자는 당신이라는 구매자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민한 결과를 가지고 그 문구를 만든 걸 거예요. 이렇게 사용자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지 않는다면 당신의 제품 설명은 아마도 좋습니다, 최고예요
알아요 밖에 없을 거예요. 바꿔 말해 어느 상황에 있는 어떤 역할을 하는 누구에게 이런 혜택이 있습니다 와 같이 구매자를 정확히 타깃하는 설명이 작성되려면 구매자에 대한 깊은 고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제품이 정말 사용자에게 좋은지, 신뢰 자본이 쌓였는지, 사용자가 명확한지 이 세 가지에 대해 우선 고민되었다면 이제 구매자의 10가지 의심을 살펴볼 준비가 되신 겁니다. 앞부분에서 제품 판매자, 구매자 이익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설명이 마케팅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각 부분에 대한 어떤 의심을 해결해야 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는 제품에 대해 3가지 의심을 합니다. 첫 번째 의심은 이게 왜 좋아입니다. 사실 이건 가장 생각하기 쉬운 부분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판매하는 제품이 가진 특징을 설명하는 거니까요. 그런데 그냥 좋아요, 사보면 알아요 라고 하면 누가 믿을까요? 제품이 좋은 증거를 함께 보여줘야 합니다. 보여주는 방법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공인된 기관에서 검증한 문서, 실험으로 확인된 수치, 제품 사용 후 바뀐 결과, 이미지 등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보여줘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두 번째 의심은 이건 몰랐는데 입니다. 구매자가 몰랐던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것은 제품을 구매하는 직접적인 계기가 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제품을 추천할 때 말할 수 있는 좋은 이야기거리가 됩니다. 마케팅에서 입소문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이 책에 잘 설명되어 있으니까요. 꼭 살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구매자가 몰랐던 사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새롭게 발견된 지식 혹은 제품에 적용된 지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잘못된 믿음, 의외의 사실이 있습니다. 구매자가 잘못 알고 있거나 아예 사실인 줄 모르고 있던 부분을 알려줍니다. 세 번째, 사용된 기술 혹은 노하우. 제품에 사용된 특별한 기술이나 우리만의 독특한 노하우가 담겨 있다면 구매자에게 알려줘야 합니다. 제품에 대한 세 번째 의심은 바가지 아니지? 입니다. 어떤 구매자들은 가격과 스펙을 엑셀표로 만들어서 비교하기도 합니다. 그런 몇몇 분들을 제외하면 대부분의 일반 구매자는 대략적인 느낌을 머리로 생각하며 비교합니다. 아니면 다른 구매자가 만들어서 올려둔 그 비교표를 살펴보죠. 이런 구매자의 수고를 우리가 판매자가 덜어준다면 선택받을 확률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쟁자들의 가격과 특징을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시장 가격과 우리 가격도 비교해서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 차이가 발견하는 이유를 알려주세요. 시장 가격보다 꼭 싸야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싸면 싼 이유를 알려주고 비싸면 비싼 이유를 알려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합리적인 가격과 필요한 기능으로 좋은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구매자에게 보여주고 바가지가 아니라고 설명해 주세요. 의심을 풀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구매자의 수고를 덜어줘야 선택받습니다. 지금까지 제품에 대한 3가지 의심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판매자에 대한 3가지 의심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매자가 가진 4번째 의심은 실력 있어? 입니다. 잘못 만든 제품을 구매하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실력이 없으면 못 만들고 실력이 있다면 잘 만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그래서 구매자는 제품을 판단할 때 이걸 만든 사람의 실력을 봅니다. 앞서 말했던 것처럼 삼성, 애플 같은 대기업은 실력이 검증된 판매자죠. 하지만 우리 같은 작은 사업자들의 실력은 어떻게 검증할 수 있을까요? 우선 실력을 증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판매자가 가진 이력, 포트폴리오, 수상 경력 등을 보여줘서 실력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기록을 증명합니다. 그동안 판매자가 발행한 개발 기록을 보여줘서 증명합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현재까지 운영하는 블로그나 유튜브 등이 있다면 아주 좋은 효과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운영하는 SNS를 보여줄 수 있습니다. 어떤 구매자는 판매자의 평소 생각, 감각, 느낌, 그 사람의 캐릭터 등을 보고 싶어 합니다. 특히 개인의 개성을 표현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일수록 이런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판매자에 대한 의심 5번째는 다른 사람도 구매해? 입니다. 아무도 안 사는 물건을 사고 싶은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인기 있고 많이 쓰는 제품을 사서 나도 남들이 하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리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많이 쓰는 제품이라는 것을 구매자가 하나하나 찾아다니면서 알아봐야 할까요? 아닙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매자의 수고를 덜어줘야 합니다. 우리가 모아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것은 2가지로 나누어서 보여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구매 빈도를 증명하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이 제품을 많이 구매하고 있는지를 보여줘야 합니다. 실제 구매량을 보여줄 수도 있고 댓글을 보여주는 것도 방법입니다. 만약에 팔린 수는 적은데 단가가 높다면 총 구매액을 보여주는 것도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판매하는 분들에겐 구매 빈도가 없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미 많이 팔았던 분들만 팔 수 있는 걸까요? 그래서 2번째 방법도 가능합니다. 트렌드를 증명하세요. 내 제품이
제품이 많이 팔리는 것은 아니지만 내가 팔고 있는 제품이 속한 카테고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상품이 대세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유행에 뒤떨어지기 싫은 인간의 특성상 관심을 갖게 됩니다. 판매자에 대한 의심 6번째는 사기 아니야? 입니다. 우리 모두의 돈은 소중합니다. 누구도 헛되이 쓰고 싶지 않을 거예요. 구매한 상품이 불량이거나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속상했던 경험은 모두가 있습니다. 그래서 판매자는 이런 상황에 대비를 해두어야 합니다. 만약 내가 판매한 제품이 구매자가 원하는 기능이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건가요? 배송 도중에 파손되면 어떻게 하죠? 구매자가 마음을 바꾸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사용 중에 오류가 생기면 우린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예상 가능한 상황들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냥 팔고 나 몰라라 하는 사기꾼이 아니라고 말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까지 제품과 판매자에 대한 의심을 알아봤다면 이제부터는 구매자가 얻을 이익 4가지 의심을 알아보겠습니다. 7번째 의심은 이 말이 진짜야 입니다. 잠시 구매자의 행동을 살펴봅시다. 구매자는 쇼핑몰에서 자신이 필요한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검색을 합니다. 검색 결과에는 비슷한 성능을 가진 다양한 제품이 있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제품이 선택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제품과는 차별화된 말을 해야 할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카피 혹은 후킹 메시지라고 합니다. 흔히 유튜브 썸네일과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고 상품명에서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론 최초의 약속이라고도 합니다. 구매자는 그 말을 믿고 상세 페이지로 들어오니까요. 구매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8번째 의심은 나에게 필요해입니다. 구매자는 이 제품을 살지 말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이런 구매자의 의심을 풀어주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 마케팅이죠. 바꿔 말해서 이 제품이 구매자를 위한 제품인지를 끊임없이 확인시켜줘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상품이 필요한 사람과 상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제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특별한 문제를 겪고 있거나 곧 문제를 겪을 사람들이니까 이런 다양한 상황에 대해 언급해주면 구매자는 곧 닥칠 문제들에 대해 알게 될 것이고 그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품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구매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9번째 의심은 할인 혜택 있어입니다. 할인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할인 혜택을 포함하는 것이 당연히 매출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제품들은 원가와 이익 구조가 빡빡하게 짜여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인을 해야 할까요? 제품 자체 가격은 할인할 수 없지만 다양한 혜택을 추가해서 할인 효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제품을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팁이 포함된 PDF나 저렴하게 제공할 수 있는 사은품들이 추가되면 좋습니다. 이런 혜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고객은 큰 이익을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쓸모없는 것을 막 붙여도 된다는 뜻은 당연히 아닙니다. 합리적이고 이해 가능한 할인이어야 하겠죠. 구매자가 얻을 이익에 대한 10번째 의심은 사용하면 달라져? 입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보여줘야 합니다. 이것은 크게 정량적, 정성적 결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정량적이라는 것은 양을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이 제품을 사용하기 전 2시간을 걸리던 일이 제품을 사용하니 1시간으로 줄어들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정성적이라는 것은 양으로 측정할 수 없는 성질에 대한 것입니다. 감정, 기분, 느낌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이 제품을 사용하고 나니까 지루한 작업에서 해방되어 더 효과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사용자가 얻을 수 있는 이익을 보여줘야 합니다. 여기까지 구매자의 10가지 의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이 10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콘텐츠로 만들어서 알리는 것이 바로 마케팅입니다. 여기에서 답의 포맷에 따라서 콘텐츠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답을 글로 썼다면 블로그, 페이스북에 올리시면 됩니다. 답을 영상으로 만들었다면 유튜브에 올리시면 됩니다. 답을 이미지로 만들었다면 인스타그램에 올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홍보 채널을 운영해서 구매자의 10가지 의문을 끊임없이 해결해 주는 것을 마케팅 활동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 답을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주세요 라는 질문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아직 우리에게는 남은 의문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는 방법, 그 답을 콘텐츠로 엮어내는 방법, 그 엮어낸 것을 발행하는 방법, 발행한 것을 광고로 돌리는 방법, 광고로 들어온 사람들이 구매하게 하는 방법, 구매한 사람들이 리뷰를 남기게 하는 방법, 재구매한 사람들이 입소문을 내게 하는 방법 등 수많은 질문들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질문들은 앞으로 만들 영상에서 하나하나 해결해 보기로 하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빠지기 쉬운 함정이 아직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마케팅만 잘하면 다 해결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하지만 절대로 다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매자의 10가지 의심에 답하다 보면 우리의 초점은 광고 홍보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만든 제품의 품질로 향하게 됩니다. 막연하게 내 제품은 좋아 라고 생각하던 부분이었는데 10가지 의심에 답하다 보면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좋아 라고 답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막상 답을 못하게 되는 게 많은 것을 발견하게 돼요. 내 제품의 품질이 생각보다 약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럼 오히려 잘 됐어요. 진짜
진짜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제품을 더 발전시키면 되거든요. 여러분에게 이런 식의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구매자의 10가지 의심을 만든 겁니다. 이 10가지 의심에 답하다 보면 구매자를 어떻게 설득해야 하는지 알게 되고 우리 제품을 어떻게 더 잘 만들어야 할지 알게 됩니다. 저는 지난 5년의 알로그래프 개발 기간을 통해서 사업을 처음부터 하나하나 쌓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오히려 사업의 가장 뒷부분으로 여겨지는 마케팅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케팅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곧 사용자, 구매자에게서 시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구매자의 의심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과 실력이 있다면 그 제품은 당연히 성공할 수밖에 없습니다. 혹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이 있으신가요? 제품을 만들었는데 판매하지 못하고 계신가요? 사업을 시작해보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나요? 망할까봐 크게 시작하기 싫으신가요? 그렇다면 구매자의 의심 10가지 PPT를 받아서 사용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이 몰랐던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저에게는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구매자의 의심 10가지 PPT는 리뷰를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무료로 제공됩니다. 무료로 제공하는 이유는 여러분이 절 믿어주셨고 여러분의 사업에 이 도구가 1%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에 고정된 상세 페이지로 이동하셔서 상품 옵션에서 리뷰 옵션을 선택하시면 무료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사용해보시고 100% 솔직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만약에 제품이 나쁜데 공짜로 받아서 미안한 마음에 가짜 칭찬을 하시면 오히려 저한테 독이 되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꼭 솔직한 리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이 PPT 작성이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1:1 스터디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상담이 아니라 스터디인 이유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자는 의미에서 스터디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상세 페이지 링크를 통해서 확인해주세요. 그리고 이 제품은 한시적으로만 제공되는 이벤트 상품입니다. 곧 종료될 예정이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늦기 전에 무료로 혜택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